서울은 추운 겨울밤에 큰 비가 내렸다. 무거운 빗방울이 도로에 쏟아져 내리며 낙엽을 쓸어가는 급류를 만들었다. 가로등에서 희미한 빛이 빗줄기를 통해 깜빡이며 풍경에 쓸쓸하고 예처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이런 추운 공간 속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정민호는 한 고풍스러운 저택의 철문 앞에 움츠린 채 서 있었다. 민호는 야른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은 비에 젖어 축축해졌다. 깡마른 몸은 추위에 떨렸고 작은 손으로 낡은 청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어리며 빗줄기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담아 한 번 더 철문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는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내부 인터폰에서 걸걸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나.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민호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잠시만이라도 처마 밑에 서 있어도 될까요? 갈 곳이 없어요. 저택의 경비원 이상원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그를 볼 수는 없었다. 여기는 낯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가라. 여기서 귀찮게 하지 마라.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꾹 참으려 했었다. 그러나 몸속까지 스며든 추위는 그의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다. 아저씨, 제발요. 저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떠났어요. 소년의 약하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는 빗소리에 삼켜졌다. 하지만 저택 안에서 정미경 여사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올린 머리를 매만지며 냉랭한 눈빛으로 차잔을 내려놓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상원 씨,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비 속에 외로운 아이, 차가운 심장을 가진 할머니, 그리고 막 시작된 한 이야기. 따뜻한 거실에서 노란 불빛이 조용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정미경 여사가 빛나는 나무 탁자 위에 차잔을 내려놓았다. 문벨 소리와 함께 빗소리 속으로 어린아이의 약한 간청이 들려왔다. 그녀는 등을 똑바로 세우고 커다란 실크 커튼으로 덮인 창문 쪽을 엄숙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밖에서 무슨 일이야, 이씨? 그녀는 저음이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인터폰을 통해 말했다. 충직한 문지기 이상원 씨가 대답했다. 마님, 비를 피하려고 떠돌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쫓아내는 중입니다. 정미경 여사는 침묵하며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비 오는 창문 너머로 가냘픈 소년의 모습에 멈췄다. 그 순간 낯선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 아이는 그녀가 묻어두려 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들여보내, 그녀는 단호히 말하며 이 씨가 반대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 아이를 저 밖에서 얼어 죽게 하지 말아라. 커다란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작은 발은 진흙투성이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거대한 정원을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관목들과 저택의 창문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노란 불빛이 마치 그에게 낯설고도 차가운 세상을 보여주는 듯했다. 한 가정부 박순자 여사가 민호를 거실로 데려왔다. 그는 오들오들 떨며 서 있었고 젖은 옷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박 여사는 물방울을 보며 소리치려 했으나 정미경 여사가 나타났다. 아이를 겁주지 마. 그녀는 손을 들어 멈추게 하며 말했다. 그녀의 엄숙한 눈빛에 박 여사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민호는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바닥을 더럽힌 건 아니에요. 정미경 여사는 소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보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서로를 꼬집고 있는 가냘픈 손에 멈췄다. 앉아라. 민호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다. 그의 작은 몸은 넓은 거실에서 더욱 작아 보였다. 정미경 여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주 앉으며 그가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이름이 뭐니?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왜 떠돌아다니니? 집은 없니? 그녀의 질문은 소년의 가슴을 찢는 칼날과도 같았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쥐며 목이 메인 듯 대답했다. 어머니가 멀리 일하러 가시더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길을 잃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민호의 말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 필사적인 구조 요청이었다. 정미경 여사는 소년을 바라보며 눈빛에 순간적인 감정이 스쳤다.
그녀는 가정부에게 말했다.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와 빵을 가져와라. 그 말을 듣고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초상화의 시선을 멈췄다. 검고 긴 머리에 부드러운 눈빛, 그러나 깊은 슬픔이 담긴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다. 민호는 초상화를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움직였다. 어머니, 어머니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요쳤다. 저희 어머니예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정미경 여사는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는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에게 다가갔다. 뭐라고 했니? 그림 속 사람이 내 어머니라고. 확실하니?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는 돈을 벌면 저를 외할머니 댁에 데려가신다고 하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정미경 여사는 뒤로 물러나며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그림 속 여성은 정혜원. 그녀의 유일한 딸로 10년 전 가족을 떠난 사람이었다. 거짓말, 그녀는 신 목소리로 요쳤다. 그림 속 인물이 혜원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민호는 당황하며 낡은 가방에서 낡은 은목걸이를 꺼냈다. 목걸이 중앙에는 혜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손을 떨며 목걸이를 정미경 여사에게 내밀었다. 어머니께서 이건 외할머니가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요. 정미경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목걸이를 움켜쥐고 손이 떨리며 그것이 딸의 15번째 생일에 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어긋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물이기도 했다. 순간 과거가 그녀의 마음을 휩싸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고통과 후회로 물들었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엄숙했다. 우선 여기 머물러라. 하지만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맞으시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날 밤 정미경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은목걸이와 민호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칼날처럼 박혔다. 그녀는 책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10살의 혜원이 그녀와 남편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한때 행복했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그녀 혼자만 남았다. 민호의 말은 그녀를 괴롭혔다. 설마 혜원이 아이를 낳고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단 말인가? 그녀는 은목걸이를 꽉 쥐며 눈빛을 굽혔다. 만약 이 아이가 내 손자라면 혜원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그 질문은 그녀를 밤새 괴롭혔고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멈추지 않는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저택의 커다란 커튼을 통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다. 식당 안에는 매일처럼 완벽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인 커다란 식탁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민호는 정미경 여사님과 마주 앉아 있었다. 민호는 하인의 손길이 닿은 깨끗한 잠옷을 입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것도 손대지 못한 모습이었다. 먹어라. 정미경 여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가볍지만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민호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소심함이 반짝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아요. 사양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경계해야 할 사람은 아니라, 여사는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젯밤처럼 냉담하지는 않았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빵 한 조각을 집어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아직 이 화려하고 차가운 공간에 익숙해지지 못했지만 여사의 존재는 민호의 두려움을 조금 덜어주었다. 정미경 여사는 조용히 민호를 바라보았다. 작은 손과 여인 얼굴은 그녀로 하여금 딸 혜원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한없이 사랑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안겨줬던 딸이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니? 여사가 물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그를 살펴보는 듯했다. 민호는 빵 조각을 내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인천의 작은 월세방에서요. 엄마는 바느질도 하고 설거지 알바도 하고 여러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빚을 갚아야 한다며 나가셨어요.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경우 외할머니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민호의 이야기는 정미경 여사의 마음을 조이게 했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마음의 동요를 애써 감추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니?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엄마가 외할머니 집이 큰 집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꼭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며 희망이 담긴 눈으로 여사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혹시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세요? 정미경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초상화 속의 혜원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엄마가 혜원이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증거가 필요하다. 어젯밤의 은팔찌 외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아 빠진 작은 가방을 뒤적였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여사님께 내밀었다. 이게 엄마 사진이에요. 엄마가 말하길 이건 외할머니 댁에 있는 나무래요. 이걸 기억하면 집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미경 여사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 사진은 혜원이 젊었을 때 찍은 것으로 저택 정원에 있는 큰 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여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화창한 봄날 아침, 모든 것이 악화되기 전 찍은 사진이었다. 여사는 사진을 꽉 쥐며 민호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담겼다. 맞아, 혜원이야. 그런데 왜 내 엄마는 널 데리고 오지 않았지? 왜 널 이렇게 떠돌게 놔뒀을까? 민호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할머니를 슬프게 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민호의 말은 여사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 순간 여사는 혜원의 결정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여사는 민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웠던 눈빛은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엄격했다. 좋아. 우선 여기 머물러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 하지만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호는 두려움과 희망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맞으시다면 너무 기뻐요. 그날 밤, 정미경 여사는 서재에 앉아 은팔찌와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다. 혜원과의 기억이 억제할 수 없는 파도로 그녀를 덮쳤다. 혜원이 떠날 때의 마지막 말, 치열했던 말다툼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녀는 은팔찌를 집어들며 손을 떨었다. 그 아이가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었다니.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녀의 눈은 창밖을 향했다. 비가 내렸던 창문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일 수도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아이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틀 후 김동현 씨, 김동현은 정혜원의 여정을 처음으로 조사한 정보를 가지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정미경 씨는 작업실에 앉아은 목걸이를 꼭 쥐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 인천 근처의 하숙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김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으며 말을 시작했다. 그곳 주민들에 따르면 혜원이라는 여성이 작은 하숙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바느질부터 설거지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정미경 씨의 눈빛이 멈췄다. 그녀의 유일한 딸에 대한 기억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김 씨는 한층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1년 전 그녀가 갑자기 떠났습니다. 몇몇 이웃들에 따르면 폭력배들이 그녀를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폭력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 아이가 얘 빚에 시달렸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뿐만 아니라 인천의 작은 국수 가게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혜원이 일했던 곳인데 주인이 말하길 그녀는 피곤하고 억압받은 상태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몇몇 증인들은 그녀가 강훈이라는 문신이 많은 사채업자와 함께 떠나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미경 씨는 의자 끝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그자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왜 딸이 사라졌는지 알아내야 해요. 김 씨는 신중히 말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훈은 단순히 사채업자일 뿐 아니라 채무자들을 강제로 노동시키는 불법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원이 그곳에서 강제로 일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창밖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김씨,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더 조사해주세요. 만약 강훈이 내 딸에게 손을 댔다면 그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혜원이 이미 떠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그녀의 가슴에 칼을 꽂은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에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을 보였다. 아니에요. 내 딸이 죽을 리 없어요. 반드시 살아있을 거예요. 김씨,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날 저녁, 민호는 거실의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외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돌아오실 거죠? 그 질문은 정미경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옆에 앉아 손을 그의 어깨 위에 얹었다. 민호야, 할머니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엄마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저는 엄마만 돌아오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녀는 민호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걱정 말 거라. 할머니가 너도 엄마도 다치지 않게 지킬 거야. 다음 날 김 씨는 다시 돌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사모님, 그의 얼굴은 무거워 보였다. 혜원이 국수를 떠난 후 일했던 곳을 알아냈습니다. 강훈 소유의 창고였는데 그곳에서 그녀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그녀는 부산의 한 자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고 눈빛을 떨었다. 혜원 씨는 거기서 과다 출혈과 요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민호의 눈이 크게 뜨이고 눈물이 그의 뺨을 따라 흘렀다. 엄마, 정말 저를 떠나신 건가요? 정미경 씨는 얼어붙은 채 떨리는 손을 나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말했지만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김 씨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다. 혜원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위해 남긴 편지입니다. 병원 기록에서 발견된 편지입니다. 민호는 흐느끼며 작은 손으로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 읽었다. 사랑하는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너를 혼자 두고 떠나 미안하지만 엄마는 내가 외할머니를 찾아갈 거라 믿어. 할머니는 엄마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착하고 강하게 살아가렴.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마.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민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정미경 씨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물은 세월의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흘러내렸다. 민호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그녀는 눈물로 젖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너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너를 지키고 엄마를 대신해서 널 사랑할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꼭 안았다. 그 순간 잃어버린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며 눈물 속에서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다. 혜원이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듣고 난 후 며칠 동안 저택 안의 분위기는 더 조용하고 무거워졌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민호는 외할머니를 도와 뒤뜰 정원을 가꾸며 자신의 슬픔을 감추려고 애썼다. 하지만 밝던 그의 눈빛은 이제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마치 세상을 잃은 아이처럼. 어느 아침 민호가 엄마의 제단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정미경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내가 엄마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기억하니? 전에 엄마가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했었지. 민호는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훈 아저씨, 엄마가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갚겠다고 하셨지만 그 후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강훈이라는 이름을 듣자 미경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딸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와 맞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할게.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 가족을 더 이상 다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날 밤 미경 할머니는 김동현 씨를 저택으로 불렀다. 서재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김 씨는 차분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다. 강우는 단순히 고리대금업자일 뿐만 아니라 노동 착취와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행위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찰에 의뢰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미경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사람은 내 딸의 생명을 앗아갔고 내 손자를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강훈 같은 사람은 협박으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민호 군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현관 벨이 급하게 울렸다. 경비원이 뛰어와 다급하게 말했다. 할머니, 강훈이라는 사람이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다. 문 열지 마세요. 내가 나가서 처리할게요. 그녀는 밖으로 나가 보안 카메라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중년의 키 큰 남자가 문신으로 뒤덮인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표정은 도전적이었다. 그는 외쳤다. 정미경, 내 손자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 내 딸이 빚을 졌으니 내가 갚아야 해. 안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강훈, 너는 여기서 아무 권리도 없어. 그 빚은 내 손자와 아무 상관도 없어. 한 번만 더 위협한다면 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 강훈은 비웃으며 도발적인 표정을 지었다. 내가 법으로 나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난 내가 상상도 못할 일을 겪으며 살아왔어. 3일 안에 빚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손자가 대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대답했다. 가족을 건드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강훈은 비웃으며 떠났지만 카메라를 통해 위협적인 눈빛을 남겼다. 전체 내용 생략 없이 번역 가능, 요청 시 이어서 작성 가능. 서울의 봄은 따스한 햇살과 벚꽃이 만발한 부드러운 향기를 가져다 줍니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한저택의 작은 정원에서 정미경, 할머니와 민호가 함께 새로 심은 하얀 꽃들을 가꾸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예, 엄마는 그렇게 고생하셨을까요? 엄마가 여기 계셨다면 모든 게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민호의 질문에 물을 주던 정미경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민호 옆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는 내 엄마에게 많은 잘못을 했단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엄마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았단다. 그래서 내 엄마는 할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란다. 힘든 순간에도 너를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애썼어. 할머니는 내 엄마가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믿는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과 감사의 눈빛을 할머니에게 보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 거예요. 그 후로 저택에서의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하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민호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가고 공부를 도와주며 혜원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미경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훌륭한 생각을 했구나. 할머니도 내 엄마를 기리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단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 그 아이디어는 빠르게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정미경 할머니의 도움으로 혜원희망이라는 이름의 자선 기금이 설립되어
싱글맘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기금 출범식 날, 민호는 할머니가 준비한 작은 정장을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미경 할머니는 따뜻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제 딸 혜원은 강하고 자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들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 자선 기금은 혜원을 기리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루지 못한 사랑의 여정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민호도 무대에 올라 맑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힘들고 가난한 순간에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사랑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중들은 깊이 감동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 민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고 싱글맘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또래의 한 소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를 잃었지만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계셨어. 너도 잘 이겨낼 거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민호의 말에 정미경 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약해 보였던 손자가 이제는 폭풍우 속에서도 빛나는 강한 아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택 앞 계단에 앉아 별을 바라보던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저 하늘에 계시죠? 엄마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죠? 할머니는 민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민호야. 내 엄마는 분명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민호는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게요. 엄마와 할머니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민호야.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희망이야. 그해 봄, 저택의 정원에는 하얀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추웠던 저택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혜원이 남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치유 여정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과 결단력으로 빛났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빛나는 햇살 아래 저택 정원의 하얀 꽃들이 만개하는 중 민호와 정미경 할머니는 큰 집 안의 작은 도서관을 함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기념품들을 정리하고 싶어 했고 민호는 기쁜 마음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가족의 옛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멈추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에 있는 분이 제 엄마 맞죠? 민호는 높은 포니테일을 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소녀의 작은 사진을 들고 물었습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잠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이건 내 엄마가 어릴 때 모습이란다. 그때 내 엄마는 항상 정원에서 뛰어놀고 꽃을 따서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곤 했지.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그때 정말 행복하셨겠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랬지. 하지만 할머니는 그 행복을 내 엄마에게 오래 지켜주지 못했단다. 정리를 하던 중 민호는 깊숙한 옷장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았고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할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정미경 할머니는 그 상자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혜원이 떠나기 전에 물건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 엄마의 것이란다. 내 엄마가 집을 떠난 날부터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두 사람은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노트를 여러 한 페이지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혜원이 썼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줄의 글씨가 할머니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혜원의 기울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날 이해하지 못해요. 엄마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전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멀리 떠나도 엄마를 사랑할 거예요. 정미경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글들은 마치 할머니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혜원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딸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뭐라고 쓰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할머니도 사랑한다고 쓰셨어. 엄마는 단지 할머니가 자신을 믿어주길 바랐단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엄마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할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고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민호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내 엄마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해.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정미경 할머니는 서재에서 홀로 작은 상자를 꺼내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 안에 오래된 편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혜원의 익숙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슬프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저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제 삶도 사랑해요. 돌아갈 수 없더라도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들을 만나신다면 저처럼 그 아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편지를 읽으며 정미경 할머니는 우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딸 혜원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보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넓고 깊지만 용서와 이해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거실에 있는 혜원의 재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원아, 엄마가 틀렸어.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민호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바랐던 대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지켜줄게. 그 후로 정미경 할머니는 민호와 함께 혜원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의 어린 시절, 그녀의 장난기와 총명함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은 민호가 소중히 여기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민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제게 항상 강해지라고 하셨어요. 제가 해낼 수 있겠죠?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민호야, 너는 해낼 수 있어. 엄마가 너를 믿었듯이 할머니도 너를 믿는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일을 할 거예요. 엄마를 잊지 않고 엄마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모두가 기억하게 할 거예요. 여름이 서서히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슬픔 가득했던 저택은 이제 사랑, 용서, 그리고 자애가 퍼져나가는 따뜻한 집으로 변해갔습니다. 민호는 비록 어리지만 상실이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한때 차갑고 자존심이 강했던 정미경 할머니가 이제는 더 온전히, 더 포용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눈물로 가득 찼지만 결국 그것은 가족의 자애, 그리고 용서의 힘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가을 아침,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차가웠다. 민호는 거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정미경 할머니가 한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할머니, 무슨 편지예요? 민호가 고개를 기울이며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이건 너의 학교에서 온 초대장이야. 그들이 너를 가장 우수한 학생 시상식에서 칭찬하고 싶대.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정말 제가 뽑혔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요. 할머니는 편지를 내려놓고 민호를 가까이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는 정말 잘했단다. 민호야.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모두 훌륭했어. 너의 어머니도 하늘에서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나도 그렇단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엄마가 그날 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제 말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정미경 할머니는 부드럽게 민호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너의 엄마는 항상 널 보고 계셔. 비록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엄마는 늘 너와 함께 계실 거야.
시상식은 학교 대강당에서 열렸고 학생들과 가족들이 가득 참석했다. 민호가 무대 위에 올라섰을 때 밝은 조명이 그의 작지만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비췄다. 마이크 앞에 서서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감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 할머니의 것입니다. 할머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강당 아래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저는 앞으로도 할머니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좋은 삶을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친절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당에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미경 할머니는 민호가 강하고 마음 따뜻한 아이로 자란 모습을 보며 감출 수 없는 자부심에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원희망재단은 더욱 성장했다. 많은 미혼모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고 혜원의 사랑과 자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재단 행사 중에 한 젊은 여성이 정미경 할머니와 민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과거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미혼모로 손에는 하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할머니와 민호에게 감사합니다. 재단이 없었다면 저와 아이는 가장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얻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에 기쁨이 가득한 채로 말했다. 엄마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희망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여성은 감동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안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순간 정미경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저택의 계단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엄마는 저기에서 행복하신 거죠?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민호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야. 민호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앞으로도 엄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엄마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할머니는 민호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민호야, 할머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할머니의 빛이자 희망이란다. 세월이 흘러 민호는 강하고 자비로운 성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재단을 이어받아 나라 전역으로 확장시키며 수천 명에게 희망을 전했다. 한 봄날 정원의 하얀 꽃이 만개한 가운데 민호는 어머니의 재단 앞에 섰다. 신선한 꽃다발을 놓으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엄마가 제게 자랑스러워하시길 바라요. 앞으로도 엄마가 가르쳐주신 대로 항상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창밖에서는 정미경 할머니가 창가에 서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모든 고통을 끝내고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밝은 미래를 열었다. 혜원은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정미경 할머니와 민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매일 그녀의 가치를 전하며 그녀를 기억 속에 간직했다.